지금 영국 옥스퍼드의 한 강의실에서 스페인 출신의 마리아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갈등, 시위, 그런 나라가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나요? 모두가 숨을 멈춘 그 순간 옥스퍼드 교수의 발언이 강의실 모든 사람들의 의심을 존경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옥스퍼드 교수가 말한 한국은 어떻게 의심을 존경으로 바꾼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레산드로 비앙키예요. 이탈리아에서 왔고 옥스퍼드에서 글로벌 혁신을 가르치는 교수랍니다. 저는 강의실 앞에 서서 안경을 고쳐 쓰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는 건 항상 설레는 일이죠. 특히 여기 옥스퍼드라면 더더욱요. 큰 강의실을 둘러보니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호기심 가득한 젊은 얼굴들이 저를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제 목소리가 뒤쪽 자리까지 잘 들리도록 신경 쓰며 말했어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전통과 안정성으로 유명한 독일과 빠른 혁신으로 유명한 한국, 이 두 멋진 나라를 비교해 볼 거예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쥔 작은 리모컨을 눌렀어요. 뒤에 있는 큰 화면이 환하게 켜지면서 독일과 한국의 깃발이 나란히 나타났어요. 색상이 선명하고 뚜렷했죠. 곧바로 마리아라는 학생이 손을 드는 게 보였어요. 마리아는 스페인 출신인데 눈빛이 날카롭고 항상 질문 준비가 되어 있었죠. 교수님,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한국은 정치적인 문제랑 불안정으로 힘들다고 들었어요. 시위나 갈등 같은 것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도 한국이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마리아.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듯 답했어요. 모든 나라가 각자의 도전을 겪죠.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이런 도전들을 기회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 속도와 용기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마리아는 여전히 조금 확신이 안 선 듯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모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 함께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나라를 자전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독일의 자전거는 아주 튼튼하고 안정적이어서 타기 편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자전거는 처음엔 조금 흔들리고 불안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은 조심히 천천히 가는 대신 더 빨리 페달을 밟았고 더 좋은 길을 찾았으며 심지어 더 강하고 가벼운 자전거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바로 혁신이에요. 어려워도 위험해 보여도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학생들이 미소를 지으며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게 보였어요. 다음으로 독일에서 온 한이 손을 들었어요. 둥근 안경 뒤에 진지한 눈빛을 가진 학생이었죠. 교수님, 자전거 비유는 잘 이해했는데요. 독일의 안정적인 방식이 강점 아닌가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빨리 갈 필요가 있을까요?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게 결국 이기는 길 아닌가요? 저는 한의 질문에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바로 이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죠. 독일은 분명 신중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놀라운 것들을 이뤘어요. 하지만 한국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세상은 항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천천히 움직이는 게 오히려 뒤처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빠르게 움직이며 위험을 감수하고 빠르게 배웠어요. 창의성과 용기로 글로벌 리더가 된 거예요. 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강의실은 조용해졌고 학생들은 혁신과 위험, 기회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죠. 이 강의 동안 흥미로운 예시들을 많이 다룰 거예요. 저는 몸을 살짝 돌려 학생들을 보며 계속 말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기술, 깨끗한 물 시스템, 헬스케어, 그리고 교통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두를 놀라게 한 멋진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 각자의 나라를 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질지도 몰라요. 학생들은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바로 이 순간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에요. 학생들의 호기심이 막 생겨나는 그 순간이요. 이번 강의는 분명 기억에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저는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환하게 웃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의심을 존경으로 바꿨는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저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고
뒤쪽 화면에 밝은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미래의 고속도로를 따라 부드럽게 달리는 전기 자동차들의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LG, 삼성, SK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만든 첨단 배터리의 사진이 있었어요. 자, 이제 저는 학생들을 신나게 바라보며 말을 꺼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전기 자동차가 무엇으로 움직이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교실 여기저기서 손이 번쩍 들렸어요. 전기요. 중국 출신의 기술 전문가 첸 웨이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정확해요, 첸.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전기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배터리에서요. 마리아가 재빨리 대답하며 정답을 맞춰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맞아요. 바로 배터리죠. 제가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뛰어난 전기차 배터리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독일에서 온 진지한 학생 한이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독일은 늘 안정적인 엔진과 강력한 차로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 배터리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거죠?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저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독일은 오랫동안 정말 멋진 자동차를 만들어 왔죠. 하지만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자동차를 원해요. 한국 기업들은 이 변화를 일찍 알아차리고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창의력을 쏟았어요. 저는 리모컨을 눌러 또 다른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로봇과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며 미래형 배터리를 만드는 거대한 공장이었죠. 자세히 보세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곳이 바로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에요. 여기서는 배터리를 더 빠르게 충전하고 더 오래가게 하고 생산 비용까지 낮추는 방법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어요. 일본에서 온 아키라가 흥미롭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런데 교수님, 배터리 기술에서는 일본이 한때 선두 아니었나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죠?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아키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이 배터리 기술을 비롯해 여러 기술에서 앞섰던 건 사실이죠. 하지만 한국은 조금 다른 접근을 했어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연구에 많은 노력을 들이고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고 단계적으로 기술을 꾸준히 개선했죠. 심지어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한국 배터리의 신뢰성과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줬어요. 학생들은 한국의 빠른 성공에 놀라워하며 서로 흥분해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어요. 이번엔 영상이 재생됐어요.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자동차들이 부드럽게 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이제 이런 배터리들이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어요. 덕분에 세상은 더 깨끗하고 조용하며 건강해지고 있죠. 첸 웨이는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 빨리 판도를 바꿔놓다니 이만큼 큰 영향을 준 줄 몰랐어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열정적으로 대답했어요. 혁신이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남들이 놓친 기회를 찾아내고 용기 있게 빠르게 행동하는 거죠. 한국의 성공은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디어를 믿는 게 얼마나 큰 성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감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진지했던 한의 표정도 어느새 부드러워졌고 존중과 호기심이 생긴 게 보였어요. 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한국의 또 다른 멋진 혁신 이야기를 더 알아볼 준비됐나요? 저는 다시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학생들은 더 배우고 싶어서 호기심 어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약간 신비로운 톤으로 말했어요. 마리아, 첸, 아키라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제가 리모컨을 클릭하자 화면에 밝은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수도 서울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그 사이로 맑고 반짝이는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도시의 빛이 물에 비치며 정말 아름답게 보였어요. 이곳이 바로 서울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 맑고 깨끗한 강은 아리수라는 시스템의 일부랍니다. 첸 웨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궁금해했어요. 아리수요? 그게 뭐 특별한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리수는 서울의 수돗물인데 그냥 평범한 수돗물이 아니에요. 아리수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안전해서 바로 수도꼭지에서 마실 수 있다고 유명하죠. 마리아가 눈을 크게 뜨며 놀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수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도꼭지에서 바로 마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신나게 대답했어요. 생수를 살 걱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봐요. 서울의 수돗물은 첨단 기술로 계속 테스트하고 있어요. 센서와 카메라, 컴퓨터를 이용해서 매일 물 상태를 점검하며 항상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죠. 한이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는 표정으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독일에도 좋은 수돗물 시스템이 있는데요. 한국의 시스템은 왜 특별한 거죠?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저는 따뜻하게 답했어요. 독일도 아주 훌륭한 물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더 나아갔어요. 그냥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요. 시민들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수돗물의 정확한 품질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투명성이 바로 신뢰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어요. 화면에는 서울 전역의 실시간 수질을 보여주는 밝은 점과 선들이 있는 자세한 지도가 나왔어요. 자세히 보세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 점들이 모두 센서를 나타내요. 도시 전역의 수질을 계속 추적하죠. 이 정보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 집 수돗물에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상상해봐요. 아키라가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투명성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교수님. 일본에도 좋은 시스템이 있지만 이 정도로 개방적인 건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런 투명성 덕분에 사람들이 시스템을 신뢰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신뢰는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을 행복하고 자기 정부와 도시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하죠. 이번엔 첸 웨이가 말했어요. 교수님, 중국에서도 비슷한 걸 시도했지만 인기가 없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첸. 저는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한국은 시스템을 만든 후 그냥 놔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도록 도왔어요. 심지어 정수장을 직접 방문하도록 초대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죠. 덕분에 시민들은 존중받고 참여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리아가 감명받은 듯 미소 지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비결은 기술과 신뢰였던 거네요. 정확히 맞아요. 저는 따뜻한 미소로 동의했어요. 기술과 신뢰가 함께 작용한 거죠. 그래서 아리수는 그냥 물이 아니라 혁신과 투명성, 그리고 공동체의 상징이 된 거예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학생들은 분명 영감을 얻었고 한국이 어떻게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바꿔놓았는지 이해했죠. 자, 저는 극적으로 말했어요. 이제 한국의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됐나요? 저는 다시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궁금해하고 있었죠. 이번엔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크기는 아주 작지만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걸 제어하고 있죠. 첸 웨이가 흥미롭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교수님, 반도체가 중요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다시 한국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첸의 열정적인 질문에 저는 밝게 미소 지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반도체는 우리 기기들의 뇌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 중 하나라는 거예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작지만 강력한 이 칩을 만들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죠. 아키라가 신중하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 분야에서는 일본이 앞서지 않았나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따라잡고 심지어 앞서 나가게 됐죠? 정확히 맞아요, 아키라. 저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일본이 분명 한때 강력했죠.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따라잡으려고 하지 않고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엄청난 투자를 하고 뛰어난 엔지니어들을 양성하며 끊임없이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남의 것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믿을 수 있는 칩을 만드는 혁신을 이뤄냈죠. 저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고 영상이 재생됐어요. 첨단 공장에서 로봇이 반짝이는 웨이퍼를 신중하게 다루며 작은 반도체로 만들어가는 모습이었죠.
공장은 흰색 방에서 로봇과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부드럽게 일하는 마법 같은 모습이었어요. 한의 눈이 커지며 매료된 듯했어요. 교수님, 이런 공장이 있다는 건 들었지만 이렇게 놀라운 건 처음 봐요. 한국은 어떻게 이 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죠?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열정적으로 답했어요. 한국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패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실패할 때마다 더 잘하는 법을 배웠죠. 곧 한국의 반도체는 너무나 발전하고 신뢰받아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찾게 됐어요. 마리아가 생각에 잠긴 듯 미소 지었어요. 교수님, 한국이 정말 인상적인 이유는 알겠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 도전 정신과 창의력 그리고 열정이 얼마나 큰 성공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작게 시작했지만 큰 꿈을 꿨죠. 그리고 지금 세계는 매일 한국의 작은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분명 감동한 표정이었고 이 이야기에 영감을 얻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학생들의 흥미를 더욱 북돋우며 물었어요. 이제 한국의 더 멋진 혁신 이야기를 알아볼 준비됐나요? 모두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다시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학생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설레고 있는 게 보였죠. 자,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중요한 걸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헬스케어와 인터넷이에요. 병원에 가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쉬워진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 헬스케어가 어떻게 빠르고 쉬워질 수 있어요? 원래 느리고 복잡하지 않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마리아. 저는 대답했어요. 많은 나라에서 헬스케어는 확실히 느리고 복잡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은 이걸 바꿨어요. 기술을 활용해 병원을 더 빠르고 친절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었죠. 저는 리모컨을 눌러 화면에 사진을 띄웠어요. 밝고 깨끗한 병원이었고 현대적인 기술로 가득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자신있게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움직였고 환자들도 편안하고 심지어 행복해 보였죠. 이 병원 보이죠? 저는 이미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 병원의 모습이에요. 디지털 기술 덕분에 의사들이 태블릿이나 컴퓨터에서 환자의 의료 기록이나 검사 결과를 빠르게 볼 수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줄고 치료도 더 빨라졌죠. 첸 웨이가 놀라운 표정이었어요. 교수님, 그러면 더 이상 긴 줄도 없고 서류 작업도 사라진 거예요? 정확히 맞아요, 첸. 저는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병원에 가서 바로 의사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의료 기록도 다 준비되어 있어서 복잡한 서류를 작성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게 디지털로 저장되어서 의료 서비스가 훨씬 쉽고 안전해졌죠. 한이 신중하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독일은 헬스케어가 참 좋은 편이지만 여전히 서류 작업이 많아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진 거죠?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따뜻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헬스케어를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 빠른 인터넷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덕분에 병원들이 환자 정보를 빠르고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됐어요. 리모컨을 다시 눌러 화면에 지도를 띄웠어요. 한국 전역이 빠른 인터넷 연결을 나타내는 선들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작은 마을과 깊은 산속까지도 연결됐죠. 아키라가 화면을 감탄하며 바라봤어요. 교수님, 작은 마을까지도요? 일본은 도시에서는 인터넷이 빠른데 시골 지역은 자주 느리거든요. 맞아요, 아키라. 저는 신나게 말했어요. 한국은 도시부터 시골, 심지어 섬까지 모두 인터넷이 빠르게 연결되도록 했어요.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좋은 의료,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죠. 마리아가 존경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교수님.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던 거죠? 빠르게 행동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어요. 한국은 일찍부터 디지털 기술을 우선순위로 정했어요. 많은 투자를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익히게 했죠.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누구도 빠지지 않게 했어요. 첸 웨이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 한국은 마치 미래를 모두가 함께 차근차근 만들어 나간 것 같아요. 네. 저는 따뜻하게 동의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지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협력과 팀워크, 그리고 결단력 덕분이에요. 빠른 인터넷과 디지털 의료 시스템은 사람들의 삶을 조금 개선한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놓았죠. 학생들은 한국이 기술과 팀워크를 활용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었는지 깨달으며 감명받은 모습이었어요. 자, 저는 극적인 목소리로 학생들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볼 준비가 됐나요? 저는 다시 한번 교실을 둘러봤어요. 학생들의 기대 가득한 얼굴을 보니 자랑스럽고 기뻤죠. 학생들은 마지막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저는 약간 극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이제 사람과 도시, 그리고 꿈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바로 고속열차예요. 학생들의 눈이 흥분으로 반짝였어요. 기차는 항상 흥미로운 이야기였죠. 특히 빠른 기차는 더더욱요. 제가 리모컨을 클릭하자 뒤에 큰 화면이 환하게 켜졌어요. 푸른 시골과 현대적인 도시를 빠르게 지나가는 매끄럽고 미래적인 열차가 보였죠. 이게 바로 한국의 유명한 고속열차 KTX예요. 저는 학생들의 놀란 표정을 보며 설명했어요. 한이 열정적으로 물었어요. 교수님, 이 열차는 얼마나 빨리 가나요? 정말 빠르게 달려요. 저는 신나게 답했어요. 시속 300km가 넘게 달릴 수 있죠. 도시와 도시 사이를 한두 시간 안에 이동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긴 자동차 여행이나 교통체증도 없어요. 마리아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앞으로 기울였어요. 교수님,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열차를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의 열차와 무엇이 다를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마리아. 저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빠른 열차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특별한 걸 더했어요. 빠른 열차만 만든 게 아니라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죠. 한국에서는 단 하나의 교통카드로 버스, 지하철, 열차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모든 게 연결돼 있죠. 다시 리모컨을 눌러 같은 카드로 열차와 버스를 쉽게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역들은 깨끗하고 체계적이면서 친절해 보였죠.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된 모습이었어요. 아키라는 감탄했지만 궁금한 표정이었어요. 교수님, 일본이 처음으로 고속열차를 만들었잖아요. 한국은 어떤 점이 달랐던 거죠? 정확해요, 아키라. 저는 그의 통찰력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일본은 고속열차의 선구자고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일본에서 배운 후 자신만의 창의력을 더했죠. 새로운 역들을 업무지구나 주거지 가까이에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더 쉽고 빠르게 여행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저는 다시 리모컨을 눌러 영상을 보여줬어요. KTX가 터널을 통과하고 다리를 지나고 고층 빌딩 사이를 빠르게 달리는 모습이 더 극적으로 펼쳐졌어요. 기차 안 사람들은 편안하게 일하거나 대화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정말 편안하고 편리하죠? 이건 단지 교통수단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첸 웨이가 신중하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 열차들이 한국의 생활을 어떻게 바꿨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첸. 저는 열정적으로 답했어요. 고속열차는 사람들을 더 가깝게 연결했어요. 전에는 도시간 여행이 여러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사람들은 쉽게 한 도시에서 살면서 다른 도시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가족들이 더 자주 만나고 기업들도 더 빠르게 성장하고 도시간 연결이 좋아지면서 경제가 더 번창하게 됐죠. 한이 생각에 잠긴 듯 미소 지었어요. 교수님, 독일도 한국에서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독일에도 좋은 열차가 있지만 한국의 속도와 연결성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정말 맞아요, 한. 저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한국의 열차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심한 계획과 혁신이 사람들의 일상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잠시 멈추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한국은 많은 도전을 겪었지만 그걸 멋진 기회로 바꿨어요. 용기와 창의력, 그리고 협력으로 한 나라가 얼마나 빨리 변화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죠. 학생들은 이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학생들이 자랑스러웠고 한국의 성과도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저는 따뜻하게 마무리했어요. 모든 나라가 혁신할 수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 나라가 세상에 영감을 주는 날도 곧 올지 몰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이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유익한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